미국한테 팽당하잖아요. 한미동맹. 중국한테, 일본한테 두한말 때 그랬잖아요. 병신같이 나라 그렇게 뺏겼잖아. 자케로나 번호야로 자식아 물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뽕평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비슷한 얘기가 일본 석간 후지에서 특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는 특종으로 안 받아들였는데 일본 신문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특종이 되네요. 하여튼 뭐 보는 눈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 자랑이 아니라요. 일본에서 예리하게 받아 이런 얘기고 저는 이제 뭐 제 예측도 어느 정도 맞아 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제목을 보면요. 미한 여기서 이제 미한이라고 썼는데 미한 전화회담이라고 한자 나오죠.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전화회담한 거 얘기합니다. 여기서 토람프 씨노 이카리노 케이고쿠 그러니까 분노의 경고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분노하면서 경고했다는 얘기죠. 문재인한테. 그리고 문 씨라고 나오죠. 문 씨와 시도로모 도루. 시도로모 도루라는 건 이게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재인은 이제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미 관계자 이렇게 한자 나오죠. 미 관계자가 아키라카니 시다. 요거는 뭐냐면 명확하게 했다. 진상을 명확하게 했는데 긴박한 조선 반도 정세를 미국은 기타해라는 게 북한이란 얘기죠. 기타해노 신군사작전을 못대로 가지고 있다. 신군사작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다카나로 스쿠프라는 얘기를 쓰는 스쿠프는 이제 특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석간 후지에서 특종을 했다 이러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로부터 이제 들었다는 얘기에서 특종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거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뽕평에서 트럼프가 밤 9시 반 현지 시간 놀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9시 반에 문재인하고 그냥 전화할 리가 없다. 분명히 분노하면서 경고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특종이라고 쓰고 있네요. 보시죠. 한미 전화회담 그때 분노 경고했는데 밤에 전화를 해서 북한 정세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했다.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합의했다는 게 아니죠. 중국 왕이가 방한했는데 요 타이밍에 문재인에게 외교 안보 브레인이 또 문정인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핵 우산에 들어가자 이런 언급 같은 게 나오면서 한국이 다시는 배신의 본심을 드러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긴급하게 전화한 거다. 이런 배신의 본심을 파악했다. 이 배신자 한국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날 동창리에서 매우 심각한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는데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기자인 카가다카 히데 씨가 세맞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세맞다라는 표현은 이제 뭐 다가오다 조요다 이런 표현인데 세마로 이렇게 쫙 깊숙이 근데 이제 여기서 기자가 뭐 다가오다 조요다는 그냥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맞다 소제목으로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새로운 군사 전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사 전략이 뭘까요? 자, 미 정보 당국자가 얘기한 거랍니다. 문재인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미국을 우습게 여긴다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미국을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분노했고 그러면서 백악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문재인을 배제하자 이런 얘기들이 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전화 정상회담 얘기입니다. 약 30분간 통화했는데 이것은 5월 8일 이후 무려 7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소원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경고하려고 화가 나가지고 경고하려고 한밤중에 전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청와대는 이 전화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요청으로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토했어요. 그리고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난항을 겪고 한반도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에 통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전화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청와대는 이거에 대해서 여기 쓰네. 오와라이다. 오와라이다. 오우소다. 이렇게 일본말로 쓰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 웃긴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야 진짜 웃긴다. 진짜 큰 거짓말한다. 오와라이다. 진짜 웃긴다. 오우소다. 큰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트럼프는 문재인을 혐오하고 전화회담 요청은 이례적인데 왕위의 귀국 직후에 할 말이 있었다는 것인데 첫째는 미국을 배신해서 중국의 네가에루는 이게 네는 이제 잠자다는 그 한자죠. 가에루는 바꾸다니까 잠자는 걸 바꾸다. 이게 뭐냐면 돌아눕는 걸 얘기해. 왜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이 상태 안 좋을 땐 탁 돌아눕잖아요.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확 돌아눕는 거. 요거에 분노해서 경고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열받았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군사 전력이 있을 거다. 이걸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경고했다고. 문재인은 내가 북한 까불면 칠 수도 있으니까 경고망동하지 마라. 내가 칠 때 방해하지 마라. 제가 이런 표현 했잖아요. 이날 전화한 거 가지고. 딱
두 개 다 맞았잖아.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관계자한테, 군사정보 관계자한테.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특종으로 이제 이 사람이 석간 후지에서 특종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소제목은요. 중국의 동맹 배신 강요, 문재인 부정하지 않는다. 중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배신하라. 우리 쪽에 붙어라.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 그런 거 협박받았지 않았냐. 그래도 문재인은 부정하지 않았다. 이 얘기. 그리고 왕이가 방한 기간에 문재인과 강경화 회담을 가졌는데 미국을 계속해서 비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조용히 순종하고 따르라. 이렇게 엄포했다는 거예요. 중국 따르라는 얘기죠. 엄포하면서 그리고서 이것도 압박했다는데 문재인 당신이 시진핑 앞에서 서약한 3불 어떻게 된 거예요? 3불 약속했잖아. 서약했잖아. 그거 해라.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예요. 3불 아시죠? 여기서도 3불 쓰네요. 그렇게 한 걸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일본 신문에서. 첫 번째 사드 철거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MD 체제 만든 거 있잖아요. 미사일 체제. 여기에 한국 배치 거부해라. 한국이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으로 동맹국하고 진행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한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에 참가하라. 이런 3불 세 가지 약속한 거 압박했다는 거예요. 왕이가 와서. 이것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데 문재인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경제와 안보 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이 미국하고 동맹 배신하라. 그리고 중국에 붙어라. 이럴 때 문재인이 강력하게 거부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경제와 안보 면에서 오히려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만 요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네. 부사케루나. 야, 이건 제가 일본에서 유학 시절에 알바를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 무리로 말하면 뭐야? 저 웨이터를 했어요. 웨이터를 했는데 가끔 이제 조폭 야쿠자들이 손님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약간만 실수하면 부사케루나. 번호야라. 이건 뭐냐면 자식이 까불어. 내가 이 소리거든요. 야, 이거 오래간만. 야, 이 기사에서 이런 걸 쓰네. 부사케루나. 까불지 마. 이렇게 쓰네요. 이 대통령이 이게 진짜 우리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러면서 특히 문정권이 사령탑인 문정인 특보. 야,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사령탑이라고 보네. 문재인의 가정교사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외교안보는 이 사람이 사령탑이라고 보네. 이거 봐. 국제회의에서 발언이 미국을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만약 북한이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문정인이 얘기했잖아요. 문정인이. 그걸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열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외사 경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네. 외사 경찰 관계자는 이제 우리 경찰도 있을 거예요. 외국의 정치 경제 이거를 관찰하고 수사하는 경찰국이 있습니다. 여기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재인은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미국의 노여움을 눈치채서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신장 질환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그냥 계속 연결했을 뿐 본성은 배신이다. 배신의 본성을 노출했다. 이렇게 외사 경찰 관계자가 진단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미국이 군사 충돌 위기가 재현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3일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죠. 미국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가능하다면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한다. 트럼프가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보도도 많이 나갔잖아요. 요거는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 결행 X데이를 구성하고 한참 제2차 한국전쟁 발발 위기가 극도로 높아진 2017년 때 그때 이후에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정보,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의 정보 당국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경악스러운 정보가 있다. 이러면서 또 얘기하네요. 석간 후지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말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 해제는 꺼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은 절망하면서 광란을 벌이고 있다. 야, 광란이라는 표현을 쓰네. 그리고 연말에 이걸 예측을 하는 겁니다. 석간 후지에서. 연말에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총회를 긴급 소집하고 미국과의 대화 정책 파기 결렬 선언을 할 것 같다. 미국과 이제 더 이상 대화 없다. 파기 이런 선언을 김정은이 인민들 앞에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대북 군사작전은 김정은 측
측근이 협력자가 된다. 아하, 이거 봐라, 이거 봐. 다시 말해서 김정은 측근이 미국에 협력을 해서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이런 얘기예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가 시작되었고,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해두는 ICBM 화성 15 요거 등을 일본 영토를 넘어 태평양에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쏠 수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1월 1일에 새해 연설에서 김정은은 미국이 모든 걸 망쳤다, 미국이 나쁘다 이러면서 인민들한테 선포하면서 대미 전쟁 준비 명령, 비상사태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네요. 어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미 새로운 군사작전 준비를 완료했다. 이것도 미군 관계자가 밝혔다는 겁니다. 미군 관계자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 포스 등의 부대가 IS 지도자 알바그다디 요거 급습하고 자폭시킨 것처럼 완벽한 비밀 군사작전, 작전 성공의 관건은 측근의 배신인데 김정은 측근의 배신을 노리고 요것도 한다는 거죠. 대북 군사작전도 김정은 측근이 협력자일 것이다, 이렇게 미군 관계자가 얘기했다네. 결론을 이렇게 짓네요.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그러면서 분노를 담아 말한다. 일본이여 깨어나라. 때늦은 사쿠라에서 뒤늦게 소란 피우는 경우는 없다. 아, 이게 아마 일본 속담인가 보네요. 나 이 속담 몰랐는데 일본 속담이, 일본은 이제 사쿠라 맛질이라고 그래서 벚꽃 한참 필 때 난리가 나거든요. 벚꽃인데 밑에서 그 말하자면 축제를 벌입니다. 술도 사케도 먹고 춤도 추고 해서 벚꽃 축제를 벌려요. 근데 벚꽃이 진 다음에 난리치면서 축제하는 것 같다, 이런 속담이네요. 계절 지난 사쿠라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보는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행동을 미국이 북한에 벌이고 난 다음에, 벌일 때 일본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한반도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일본이 큰일 날 수 있다, 이거를 사쿠라 이 속담에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일본이 저렇게 걱정하는데 하물며 총구를 우리 쪽으로 겨누고 있는데 한국은 태평하고, 사쿠라가 진 다음에 난리치지 말자, 이렇게 석간 후지의 기자 지적인데 일본의 걱정이 더 클까요? 우리가 더 클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당하고 후회해봐야 죽은 자식 불알만직인데, 미국이 북한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 이후에 미국이 북한 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입지를 다질 것인가, 한미동맹 국권위에서 미국이 북한 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협력해서 북한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흡수 통일할 것인가, 이걸 잘 연구해야지 이때가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제되고, 문재인이 배제되고, 미국에서도 배제되고, 북한에서도 배제되고, 일본에서도 배제되고, 이럴 때 미국이 단독 행동으로 치고, 아니면 일본하고 협력해서 친다든지, 그러면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가져요. 아니면 중국하고 협력해서 중국이 뭐 묵인하고, 예를 들어서 그 대신 미국이 야, 그건 내가 친 다음에 북한 니네 영향권 내 계속 인정해 줄게, 그러나 핵만 제거하고 김정은만 잡자, 너도 협력해, 그럼 북한은 계속 니네 영향권 내 줄게, 그 약속하마, 이렇게 둘이 짬짬이 해가지고 칠 수 있어. 우리는 또 낙동강이 돼요. 아니면 또 일본하고 협력해서, 같이 협력해서 치면은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갖게 돼요. 한반도에 중국이 만약에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면은 중국이 북한 영향권이 아니라 한국까지, 대한민국까지 싹 갖다가 영향권을 두는데 미국이 만약에 합의한다면, 그 대신 김정은 제거하고 핵만 가져갈게요 우리,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 막으면 돼, 이렇게 또 작전을 짠다면, 그러니까 이때 한미동맹 강화하고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플랜 A, 플랜 B 이걸 해놔야 돼요. 지금 뭣도 모르고 북한과 협력하자고 그러고 중국하고 왕이하고 짝짝꿍하고 이러다가 진짜 미국한테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한테 당하면 미국한테 팽당하잖아요, 한미동맹. 중국한테 당해요. 아니면 일본한테 당한다니까. 부안말 때 그랬잖아요. 고종이 병신같이 나라 그렇게 뺏겼잖아.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일본 신문의 특종을 보면서 일본 기자의 마지막 말, 일본이여 깨어나라. 계절 지난 사쿠라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보는 없다. 이걸 다시 한국어로 해봅니다. 한국이여 깨어나라. 죽은 자식 불알 만져봐야 소용없다. 이봉규식 해석이었습니다. 걱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